네, 반갑습니다. 5월 30일 금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시장은 다시 경계심 속에서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조금 아쉽죠? 네, 일단은, 더 잘 오를 수 있었다라는 기대감들이 많았었는데, 또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쉽게 뒤집히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슬픈 예감들, 이런 것들은 틀린 적이 없어요. 노래도 있잖아요.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그러니까 다들 국장에 대해서 짜증을 내죠. 그럼 그렇지. 네. 하지만 괜찮아요. 네, 오늘 시장 분위기는요. 급등했었던 종목군들 위주로 차익 매도가 나온 거기 때문에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고요. 실질적으로 어제 올라온 부분들은 다 까먹지도 않았습니다.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다 이 말씀 드렸잖아요. 네, 그런 정도로 살짝 비워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사람들 욕심이야. 뭐 계속 올라가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올라가게 되면 꼭 탈이 납니다. 맛있는 거 아무리 많이 먹어도 내 정량을 넘어서게 되면 항상 탈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또 내려갔으면 다시 또 올라가면 되죠. 올라갈 때는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외국인 매도가 오늘은 회복에 실패를 했습니다. 환율이 다시 불안함 속에서 이제 138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인데, 환율도 다시 말씀드렸죠. 1360원 지지점 잡고 위로 올라오기 시작해서 1400원 정도 다시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불안정한 모습들 계속 끌고 넘어가면서 환율 상승 쪽으로 연결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들 매도가 다시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환율이 이렇게 다시 올라가게 되면 수출주 쪽의 움직임이 좋아져야 되는데, 여기서 관세 타격이 같이 들어오게 되니까 네, 다시 한번 주춤하는 모습이 좀 있었다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외국인들이나 또 기타 덩어리 자금들은 급등주 위주의 차익 매도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조선, 방산, 지주사들, 그동안 원전 포함해가지고요.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 위주로 매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약간 조심하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네.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계속 이렇게 나오는 그 고점 라인대에서 나타나는 변동성은요. 주가가 변곡점, 즉 하락 전환이 될 수 있다라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자,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주가지수 보시면 2697포인트입니다. 나쁘진 않아요. 네, 더 내려가도 상관없잖아요. 네, 2600 60, 70, 그 정도까지 내려가도 상관없는데, 일단 갭을 지키고자 하는 모습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가장 베스트한 부분은 여기서 또 올라가는 것보다는 횡보, 지금처럼 약간 조정받는 거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과매수 살짝 들어갔기 때문에 뭐 물론 바로 월요일부터 또 올라가도 상관없지만 옆으로 조금 서면서 이격 벌어지려고 하는 것을 좀 좁히고 하는 건 좋습니다. 왜냐면 시장 자체가 크게 벌어지면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아예 지난 4월 달처럼 올라갈 때처럼 이렇게 찔끔찔끔 한 0. 몇 %씩 찔끔찔끔 올라가 주거나, 아니면은 앞으로 좀 누웠다가 화끈하게 올라가 주거나, 그렇게 나오는 게 좋습니다. 아래쪽으로 떨어질 만한 이유는 별로 없고요. 뭐 시장대에 대한 걱정보다는 이제 종목 간의 어떤 손바뀜이나 수급의 이동, 이런 것들을 좀 걱정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돈이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꼭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분봉 상황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 1시 좀 넘어서 한 2시경부터 이제 저점을 좀 잡으려는 모습이긴 한데 계속 흘렀죠. 그래서 오늘은 매수보다는 관망이 좋습니다. 아침에 저는 매수 하나 하긴 했는데 뭐 그냥 보합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네, 크게 수익을 볼 만한 그런 내용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올라간 종목들도 많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내려간 종목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 보이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크게 떨어집니다. 12시 넘어가면서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회복이 안 되고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코스닥은 아침에 바이오 쪽이 좀 버텼는데, 이 바이오가 같이 떨어지면서 분위기가 나쁘게 떨어지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좀 된 거예요. 그 내용들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보이고요. 지금은 뭐 크게 문제될 건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분위기가 좀 좋아져서 반등하게 된다면 괜찮은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 정도까지만 체크하시고요. 시장 분위기가 아주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좀 지켜보고, 네, 그 다음에 상황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급 동향 보시면은요, 외국인들이 지금 6천억 정도 순 매도가 나와 있는데, 이 매도가 좀 확장되는 모습이 계속 보여줬죠. 중간에 멈칫멈칫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계속해서 떨어져 내렸기 때문에 분위기는 좋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더 이런 시장의 상황이 좀 진정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외국인들이 많이 팔아먹은 종목들은 많이 올라온 종목들 위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동안 급등주 패턴들을 좀 보여줬었고, 좀 상승세를 많이 보였던 그런 종목들 위주로
정도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담감이 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좀 지지가 되는 것 같았다가 또 훅 떨어지고 이런 모습이 좀 있었죠. 그래서 기관 쪽에서는 대체적으로 좀 방어하는 모습이 좀 있었지만 그냥 외국인 쪽에서 많이 밀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도 물량이 좀 많이 있었고요. 개인들이 그 물량을 받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는요. 삼성전자는 일단 괜찮게 잘 버텨줬어요. 왜냐하면 자, 시장이 더 빠지면 안 되니까요. 시장이 더 이상 많이 빠지는 걸 원하진 않아요. 근데 다른 종목들은 팔아야 되겠어. 그럼 어떻게 돼요? 삼성전자 잡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쪽에 오늘 매수가 좀 들어와서 유지가 좀 되는 모습이었는데 전반적으로 좀 누르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혼자서 버티기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0.18 정도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하이닉스는 3.54 정도 하락하게 되면서 좀 낙폭을 좀 키웠습니다만 여전히 20만원 유지해줬습니다. 오늘 많이 떨어진 게 방산 쪽입니다.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패턴에서 주가가 또 한번 훅 떨어진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어제 그 관세 기대감으로 좀 올랐었는데 그 부분들이 좀 밀리면서 떨어졌고요. 기아도 다시 뒤쪽으로 밀려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기도 했죠. 자, 이런 부분들 어제 기아 올라온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덜 빠지긴 했어요. 현대차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래도 좀 네, 이렇게 떨어지는 건 별로죠. 네, 관세 때문에 물고 오는 것이 자동차가 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주 오늘 좀 내렸고요. 자, 그 다음에 금융주 섹터는 오히려 오늘은 좀 잘 견조하게 버티는 모습이 좀 나타났죠. 그 다음에 원전 관련주도 하락하는 모습이 좀 있었고 조선 섹터도 좀 밀렸어요. 오늘 삼성중공업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좀 밀리는 모습이었죠. 하나오션이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2차전지도 좀 밀리고 뭐 그렇게 썩 좋은 게 없어요. 오늘은. 그 다음에 가장 눈에 띄는 것들 이제 지주사들 SK라든지 LG 이런 것들이 있죠.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고요. 삼성중공업은 오늘 삼성전자 지분 매각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조금 반등하는 모습은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 다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진칼도 떨어지고 LIG 넥스원도 떨어지고요. 뭐 대부분 다 하락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많이 올랐던 증권주 미래에셋증권도 좀 하락하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식품주 같은 이제 내수주들은 좀 버티는 모습이 좀 있었어요. 근데 뭐 특별하진 않죠. 네, 좀 많이 올라야 되는데 근데 HD 현대 같은 경우는 오늘 차익 매도가 좀 있긴 있었는데 그래도 요거는 유일하게 좀 플러스가 나온 것 같아 보입니다. 오늘 뭐 하나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두산 뭐 이런 것들 대부분 다 하락하는 모습이어서 썩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건설주, 현대건설도 오늘은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모습이 있었고요. 한국금융지주 이런 것들 어제 많이 올랐는데 오늘은 마이너스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도고요. 뭐 개별적인 재료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올라오지 않았을까 생각입니다. 네, 하나는 오늘 또 조금 올랐네요. 네,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코스닥도 넘어가시면 이제 바이오 종목군들이 잘 올라가다가 아침에 잘 버텨주다가 오후 아까 보셨죠? 오후 시점에서 훅 밀리는 모습.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ABL 바이오나 리가켄 바이오 뭐 등등은 이제 보합 수준, 그다음에 펩트론 이런 것들은 유지가 됐는데 2차전지와 알테오젠 그다음에 뭐 이런 종목들이 좀 밀리는 형태가 나타나면서 중간 지점도 좀 많이 밀렸어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도 그렇게까지 버티지 못했다. 그래도 마이너스 0.26 정도면은 뭐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등락현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등락현황 보시면 코스피 상황에서 지금 396개가 상승이고 489개 하락입니다. 아침에는 상승 종목이 많았는데 오후에 밀려 내려간 게 확인되죠. 자, 그런 부분이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631개 상승이고요. 983개 하락입니다. 여기도 하락 종목이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이 커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실 수 있는 모습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상승률 살펴보시면 한국 BNC, DH 오토웨어, KMW, 이거 KMW 같은 경우는 6G 통신 장비 쪽인데 지금 뭐 위성통신이라든지 스페이스X 뭐 이런 관련한 얘기들 나오면서 관련 종목군들이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종목이 됐고요. 잔량은 뭐 그렇게 많은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승이 계속 지속될지 여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DH 오토리드, 에이스테크까지 해서 상한가 종목 나왔고요. 나이백이나 LK 삼양 이런 것도 오늘 상승세. 선호공도 요즘에 계속 올라가요. 약간 미쳤나요? 네. 그 다음에 좋은 사람들 이런 것들, 네, 파루
네, 오이솔루션도 통신장비죠. 이런 것들. 통신장비 쪽 종목군이 많이 올랐어요. 오늘 두산 테스나도 강세를 좀 보여줬고요. 자, RFHIC 요것도 오늘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었고요. 오늘 대한광통신까지 해서 36개 종목 상승인데 상승률이 좋지 않을 것 같아 보여요. 네, 2.36 아침하고 비슷합니다. 자, 하락률 살펴보시면 평화홀딩스 크게 떨어졌고 해성옵틱스, 블루엠텍, 이스타코, 사이토젠 등등등 주가 하락이 일어났는데 5개 정도밖에 안 되네요. 하락 종목은 뭐 크게 하락한 종목은 많지 않지만 중심부에 좀 갇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 부분들 살펴보시고요. 쭉 내려보시면 2.95 마이너스 0.5% 정도 잡힐 것 같다 판단되는데 저는 마이너스 0.5는 넘는 것 같아요. 마이너스 1% 정도 잡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한 3% 올랐는데 오늘 한 1% 내주네요. 아, 짜증나죠? 네. 그래도 뭐 태용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뭐 대봉 LS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서 수익률은 조금 지켜진 것 같아요. 넥센 타이어도 요즘에 좀 계속 반등 나오는 모습이 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고는 있는데 그래도 조금 아쉬운 건 아쉬운 거죠. 네. 아무튼 한 1% 정도는 저는 밀린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수주 쪽 홀테실라나 이런 것들 괜찮죠? 또 모두투어라든지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있어서 뭐 간간히 네 주가 포인트들은 괜찮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매매 동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 쪽에서는요, 삼성전자 순매수 당연히 방어를 위해서 들어왔겠죠. 그리고 매도는 하이닉스,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시스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두산 많이 올라간 종목들 위주로 매도를 쭉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매수는 이제 새롭게 NC소프트 이런 것도 매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카카오가 요즘에 이제 반등 포인트가 좀 나오니까 더 많이 간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뭐 그런 정도인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인도 삼성전자 순매수였는데 어디로 갔나요? 네, 어디로 갔나? 네, 삼성전자 매수를 좀 뒤에 뺐군요. 그래서 삼성전자 포인트가 조금 밀린 것 같은데 여기는 뭐 매수도 아니고 매도도 아닌 상태로 바뀌었네요. 현대로템 매수가 들어갔고요. 삼성중공업, 달바글로벌 이쪽에 계속 관심이 좀 있는가 봐요. 여기 그다음에 하나시스템, 삼양식품, 하이브 등등등으로 매수 들어와 있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매도가 이쪽 저쪽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약간 주의가 필요하죠. 두산 에너빌리티, 그다음에 자동차 쪽 어제 많이 올랐는데 차익 매도 들어가는 모습인 거고요. 그래서 약간씩의 어떤 그런 차익 매도 포인트 이런 것들 계속 나오는 것 같아 보이고요. 단기적으로 올라가고 나서 털어먹는 그런 형태가 나와서 길게 끌고 올라가기 좀 부담스러운 그런 형태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도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한국 증시가 별로다라고 생각해서 팔아먹는 것일 수도 있지만 약간의 부담 요소는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시장은 일단 2700포인트라는 구간들을 확실하게 내 걸로 만들게 되면 추가 상승을 계속 보여주게 될 거예요. 자, 오늘 개인 소비 지출이죠. PCE 지표라든지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있을 우리 대선 결과에 따른 부분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있을 만기, 또 그리고 그 다음에 있을 FMC,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있을 실업률 지표, 그 다음에 CPI 지표 등등등 재료가 많습니다. 그래서 6월 중반까지는 약간의 변동성이 계속 진행될 수 있는 그 상황들이 만들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5월달 증시는 잘 마무리된 것 같아요. 그래서 5월달 계단은 플러스로 잘 마무리 시켜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해서 5월 한 달이 또 끝났네요. 네, 한 달간 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이제 한 달 정리하는 관점으로 내일 종목 진단이라든지 준비해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푹 쉬시고 뜨거운 불금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종목 진단을 볼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